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리입니다.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최종 가결되면서 취임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취임 첫날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요. 13일에 발표된 CPI가 3.8%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 근원 CPI도 2.8%로 올랐습니다. 14일 발표된 PPI는 6%로 전월 대비 2%나 급등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산업재 전반의 원가를 끌어올린 결과로 보여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면서 6월 FOMC에서 워시가 기존 물가를 강조하더라도 금리나 카드를 꺼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6월 FOMC 결정에 따라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사실 명분이 없어요. 빨라도 8월에서 9월은 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도 6월 안에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풀어줄 필요가 생겼을 때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6월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게 좋아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빨리 금리 인하가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동결입니다. 저는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케빈 워시는 이제 막 취임했고 연준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점에 첫 FOMC부터 어느 한쪽으로 방향을 확정짓기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다른 연준 의원들도 그렇게 했죠. 첫 회의는 무난하게 동결로 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이 동결 자체가 사실상 트럼프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CPI와 PPI가 이 정도로 오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올리지 않고 동결을 유지한다는 건 시장의 금리 인하의 여지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봐요. 그럼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값은 실제 금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실제 금리를 봐야 합니다. 실제 금리가 낮을수록 금 보유 매력이 올라가고 실제 금리가 높을수록 금 보유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CPI와 PPI가 이렇게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10년물 명목 금리가 4.4%까지 오르고 실제 금리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뭐야, 물가가 오르면 실제 금리가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이게 왜 오르는 거냐면 물가가 높게 나오면 시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는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르냐, 뭐 다른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한동안 못 내리겠네 혹은 금리를 올리겠네. 지금 이 두 번째 생각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거로 봐요.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기대 인플레이션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실제 금리가 같이 오르는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단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전쟁으로 생긴 에너지 공급 충격의 의미가 크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월 FOMC에서 동결이 확정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10년물 금리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을까요? 실제 금리가 내려오면 금값은 천천히 우상향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할 가능성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이 제일 별로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 금리 인상입니다.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5% 이하로 봐요. 지겹도록 얘기하는 미국 국가 부채, 현재 39조 달러로 부채 비율이 120% 넘었고 연간 이자 비용만 1조 달러 넘는다고 항상 말했습니다.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단기채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채 금리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장기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정성에 의문이 생긴 나라의 신규 장기채를 다른 나라들이 선뜻 사들일까? 안 그래도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을 줄이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금리 인상은 그 흐름에 가속 페달을 받는 거라고 봐요. 기존 장기채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높은 금리로 재발행해야 하고 그 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금리 인상을 한다면 금값은 어떻게 되나? 금리 인상 시에도 실질 금리 추이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높으면 금값이 오를 거고 반대면 내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질 금리의 방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수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뭐 어떤 은행이 부도 위기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 은행이 지금 예적금 하시면 이자를 10% 이상 준다. 거기에 돈을 맡기실 수 있습니까? 미국 국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금리를 올려서 이자를 더 준다고 해도 그게 미국의 재정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라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게다가 금리 인상은 4차 산업 성장에도 제동을 겁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은 유동성 제약으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일 것이고 시장에서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밀린다고 해석되면 중국이 준비 중인 금태양 기반 화폐 시스템은 현실감을 얻게 되는 그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적인 자산은 금이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금과 같은 패권 경쟁 국면에서는 금 매입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실질 금리에 따라 금값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재정 리스크 확대와 탈달러화 가속이라는 구조적 흐름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금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추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엔비디아 H200 칩을 중국에 판매 승인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던 미국이 왜 반도체를 내줬을까요? 이건 양측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 거래로 해석돼요. 미국은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그린란드 광산 확보를 진행 중이지만 실제 생산 인프라가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4차 산업 경쟁에서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수입해 시간을 버는 대신 반도체를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히토류 카드는 미국이 자체 공급망 완성을 하면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그 전에 고성능 반도체를 확보하는 실익에 맞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조금 더 길어지는 추세로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미중 정상회담은 미국이 조금 더 압도적인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도 중국이 해협 개방에 지원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중국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모습은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 사업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잘 성사돼서 환율이 안정되고 국민들이 물가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부가 내일의 판단이 됩니다. 최대한 좋은 정보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세한 영상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